여러분 안녕하세요. 신 선생님입니다. 과 생활경제의 마지막 단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 방법, 신용카드 장단점 등을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4단원에서는 광고를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법을 살펴보고 대화, 어휘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으나 마나, 나 마나입니다. 으나 마나, 나 마나는 앞에 결합되는 동사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뒤의 결과는 동일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동사의 행동 여부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결과를 추측할 수 있을 때 사용하죠. 다시 쉽게 정리하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거나 그 결과는 이미 우리가 추측한 대로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보통 추측의 의미를 가진 말이 따라옵니다. 으나 마나, 나 마나, 을 것이다. 또는 으나 마나, 나 마나이다. 으나 마나, 나 마나, 을게 뻔하다. 같은 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럼 책에 있는 대화 예문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1번입니다. 이번 주말에 축구 경기를 해봅시다. 그 경기는 하나마나 우리 팀이 이길 거예요. 가가 축구 경기를 하자고 제안하니까 나는 그 경기를 하든 안 하든 결과는 이미 뻔하다.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팀이 이길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대화를 볼까요? 그 실험 결과는 믿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해보나 마나 결과가 같을 거예요. 가가 어떤 실험의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해보자고 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나의 생각은 어떤가요? 해보나 마나 결과가 같을 거예요 라고 해서 실험을 다시 하든지 안 하든지에 상관없이 결과는 같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3번도 같이 볼까요?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이익이 났는지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보나 마나 이번 달은 손해일 거예요. 이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식당이나 가게 같은 사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가가 이번 달에 얼마나 벌어서 이익이 되었는지 계산해 보자고 하니까 나가 뭐라고 했나요? 계산해 보나 마나 손해일 거라고 했죠.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미 결과가 뻔하다. 다시 말해서 손해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봐도 돈을 벌지 못해서 손해가 난 게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문법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네 번째 대화를 보실까요? 배고프면 여기 있는 초콜릿을 좀 먹어요. 그 정도로는 너무 양이 적어서 먹으나 마나일 거예요. 가가 나에게 배가 고프면 초콜릿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네요. 그런데 나는 초콜릿 양이 너무 적어서 먹거나 안 먹거나 배가 고프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 문장에서처럼 으나 마나 이다 형태로 자주 써서 그 행동을 하든 안 하든 변화하는 것이 없고 결과는 뻔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 5번 대화를 볼까요? 아버님께 환갑 잔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봅시다. 여쭤보나 마나예요. 분명히 집에서 하자고 하실 거예요. 가가 아버님 환갑 생일을 어떻게 축하할지 여쭤보자고 하니까 나는 여쭤보지 않아도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실지 뻔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듯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쭙다는 물어보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나 마나 그 답은 이미 분명하다. 아버지는 집에서 잔치를 하자고 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갑까지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크게 축하할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환갑은 가족끼리만 집에서 간단하게 축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신에 70번째 생일인 칠순이나 80번째 생일인 팔순 잔치를 크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예문에서도 여쭤보나 마나 집에서 환갑잔치를 하자고 할 거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결과를 추측하고 있다면 으나마나 나마나 문법을 사용해서 앞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결과는 마찬가지이거나 내가 예측한 대로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으나마나, 나마나를 활용한 연습도 같이 해볼까요? 책 318쪽을 보세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에 대한 친구의 질문에 여러분이 확신하는 내용을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친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대화를 볼까요? 친구, 오늘이 면접시험 결과 발표하는 날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 안 가보실 거예요? 여기서 나는 의문형 종결 어미인데요. 이 문장에서는 됐는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안 가보실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 가보나 마나 또 떨어졌을 텐데요, 뭐. 저는 안 가볼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붙은 뭐는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습관적으로 붙는 말입니다. 보통 문장의 마지막에 붙기도 하고 시작할 때 붙기도 하는데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를 빼도 그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회사 면접 시험을 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오늘 나오는데 확인할 필요도 없이 자신은 떨어졌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나 마나 또 떨어졌을 텐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떨어졌다는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럼 2번을 볼까요? 친구, 민호 생일 파티를 시작해야 하는데 영수가 안 오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친구와 나는 민호의 생일 파티에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친구인 영수가 안 와서 파티를 시작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네요. 친구는 영수를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하지만 내 생각은 어떤가요? 영수는 민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영수가 안 올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한 어떤 결과를 확신해서 말할 때 으나마나, 나마나 문법을 사용합니다. 나, 기다려 보나마나 안 올 거예요. 영수가 민호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파티해요. 다음 3번 연습입니다. 친구, 박 선생님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박 선생님에게 애인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 친구가 박 선생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하죠. 그래서 소개해 주기 전에 애인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선생님에게 애인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예쁘고 착하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애인이 있을 게 뻔하다. 틀림없이 애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물어보나 마나 애인이 있을 거야. 그렇게 예쁘고 착한데 애인이 없겠어? 라고 썼습니다. 네 번째 대화를 볼까요? 친구, 이 빨간색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니? 한번 입어볼까? 두 사람은 옷을 사러 간 모양이네요. 빨간색 옷을 고르고 어울릴지 입어보겠다고 친구가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친구가 그 옷을 입어보지 않아도 확실히 그 옷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원래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너는 빨간색이 잘 어울리잖아. 이 옷도 입어보나 마나 잘 어울릴 거야. 라고 해서 입어보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잘 어울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 친구. 요즘 회사 형편이 너무 안 좋은데 김 사장님께 자금 좀 부탁해 볼까? 친구의 회사 형편이 너무 안 좋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형편은 보통 경제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친구의 회사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김 사장님께 자금을 좀 부탁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금은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김 사장님은 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김 사장님은 절대로 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잖아. 부탁을 해보나 마나 거절하실 거야. 여기에서 절대로 뒤에는 부정문이 사용되어서 100% 부정을 할 때 사용됩니다. 이 문장에서도 절대로 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탁한 것을 100% 들어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네요. 그래서 부탁을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부탁을 거절할 것을 확신하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법 활용 연습까지 마쳤습니다. 문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두 번째 문법은 개 마련이다입니다. 개 마련이다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할 때 씁니다. 기 마련이다 라고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으면 개 마련이다와 같은 형태로 자주 사용됩니다. 주로 형용사나 동사와 함께 쓰고 명사와 쓸 때는 명사 이기 마련이다 혹은 이게 마련이다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럼 책의 예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번. 진실은 반드시 이기게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진실은 거짓이 없고 바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어도 옳고 바른 것이 결국에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 이런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기기 마련이다. 라고 써도 됩니다. 이 예문처럼 개 마련이다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당연히 그렇다라는 내용과 잘 어울립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게 변하게 마련이에요. 이 문장도 우리가 살면서 모두 그렇게 공감하는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월이 지나면, 다시 말해서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이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실이다 라는 거죠. 이 문장도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게 변하기 마련이에요. 라고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예문도 볼까요? 3번. 물가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게 마련이에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서 비싸진다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당연히 돈을 쓰는 것을 줄이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개 마련이다 문법을 사용해서 물가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게 마련이에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문장도 기 마련이다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물가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기 마련이에요. 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문장도 볼까요? 4번.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행동이나 상황에 결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요. 이럴 때 개 마련이다를 써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문장을 볼까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어떤 것에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를 해도 안전한지, 손해를 입지 않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미리 잘 알아보고 투자를 결정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는 것, 다시 말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개 마련이다 문법을 사용하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라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 마련이다를 사용해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라고도 쓸 수 있겠죠. 예문에서도 봤듯이 개 마련이다는 나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기 마련이다와 같은 문법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책 319쪽의 연습을 함께 해볼까요? 책의 그림을 보면 남편은 신문을, 아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면서 기사 내용을 아내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 아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남편의 말을 듣고 그 기사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드라마를 보면서 남편의 말에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부의 대화가 제대로 이어졌을까요?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연습 문제를 보면서 이 부부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아내가 되어서 남편의 말을 듣고 개 마련이다를 사용해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1번. 남편. 이 여배우는 젊었을 때 그렇게 예쁘더니 이제는 할머니가 다 되었네요. 쯧쯧. 아내. 사람은 누구나 다 늙게 마련이죠. 남편이 젊었을 때 아주 예뻤던 어떤 여배우가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서 할머니가 다 되었다고 안타까운 듯이 말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쯧쯧은 어떤 것에 대해 안타깝게 느끼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가볍게 혀를 차는 소리인데요.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가 뭐라고 했나요?
사람은 누구나 늙게 마련이지요. 라고 했네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실이죠. 나이가 들고 늙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2번. 남편. 10년 동안 김밥 장사를 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도와준 아주머니가 복권에 당첨되었대요. 아내. 그렇게 착하게 살면 복을 받게 마련이지요. 남편이 신문을 보고 말한 이야기가 뭐였죠? 네, 김밥을 팔아서 먹고 사는 아주머니가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주었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착한 아주머니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자신도 부자가 아닌데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착한 김밥집 아주머니가 복권에 당첨돼서 아마 큰 돈을 받게 되었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맞아요. 김밥 아주머니처럼 착하게 살면 복권 당첨 같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내는 그렇게 착하게 살면 복을 받게 마련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볼까요? 남편. 쯧쯧쯧. 시속 140km로 달리던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는데 무려 5명이나 죽었대요. 비가 오는 날 트럭이 시간당 140km의 속도로 빠르게 달리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군요. 빗길은 비가 오는 길을 의미하고요. 비가 오는 길에서 트럭이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서 5명이 죽었군요. 여기서 무려는 어떤 것의 수나 양이 생각보다 아주 많다는 느낌으로 말할 때 쓰는 부사입니다. 무려 5명이 죽었다 라고 하면 5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통 비가 올 때는 더 천천히 운전을 해야 하는데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빠른 속도를 내서 차를 운전했으니까 사고가 나는 것은 불행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내. 과속하면 사고가 나게 마련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과속하다는 제한 속도보다 지나치게 빠르게 속도를 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림을 보면 남편이 좀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남편. 여보, 당신 지금 내 말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은데 드라마를 보느라 정신이 없는 아내는 자꾸 말을 거는 남편이 귀찮은 거죠. 그래서 대충 대답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말을 잘 듣고 있냐고 큰 소리로 불만을 말하고 있네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 자기 말에 대충 대답하는 아내에게 서운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는 것에 빠져 있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자꾸 말을 걸면 제대로 대답하기 힘들고 귀찮은 건 당연한 사실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내의 생각에 동의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개 마련이다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내. 아이고 참,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자꾸 말 시키면 귀찮게 마련이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아내의 말은 텔레비전을 볼 때 말을 걸면 누구나 그걸 귀찮게 생각할 것이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라는 의미겠죠?
자, 여기까지 팔과 문법도 모두 공부했네요.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 공부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모두 화이팅입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